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이제 SSG 랜더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코칭 스태프 구성에 좀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요. 어제 경원호 투수 코치 영입을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경원호 코치 LG에서 선수 및 코치로 활동을 했고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오래 있었네요. LG 1, 2군 및 잔류군 투수 코치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또 투수를 육성을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SSG는 지난 15일이었죠. 김종훈 타격 코치, 김희슬, 양지훈, 김동호 투수 코치, 이대수 수비 코치, 임재현 주루 코치, 윤인득 컨디셔닝 코치, 구본학 스트렝스 코치에게 내년 시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들보다는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의 이 칼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스트렝스 코치 이게 어떤 직함이에요? 요게 이제 뭐 트레이닝 코치, 네, 약간 그런 거죠, 네. 야, 이건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지? QC? 퀄리티 컨트롤 코치,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퀄리티 컨트롤 코치. 난 아직도 그게 무슨 자리야 도대체? 뭘 무슨 품질을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체적인 뭐 선수단 관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보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네. 너도 뭐 어렵겠지만 네. 참 갖다가 그 이름 잘 갖다 붙이는 건 진짜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 1등인 것 같아. 아니 미국에도 있어요. 메이저리그에도 이런 보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힐만 감독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코치를 했을 때는 또 요 보직을 해가지고 했었던 적도 있는데 뭐 점점점 국내에도 이 많은 구단들이 좀 도입하고 있는 보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경원호 투수 코치뿐만 아니라 세리저 유지 전 두산 배터리 코치, 이영욱 전 구단 전력 분석원, 이명기 전 한화 선수들도 신규 코치로 영입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SSG가 여러 코칭 스태프에 변혁을 주는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요. 당연히 특히나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떨어졌던 팀들, 성적이 좋지 못했던 팀들은 뭐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코칭 스텝의 변화도 가져가기 마련이죠. 네, 가져가기 또 마련이고,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는 많은 내부 움직임이 많은 구단들도 있고, 네. 아니면 코치를 아예 그냥 약간 뭐 갈아엎는다고 해야 되나? 네, 외부 영입도 있고 그런 구단들도 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SSG의 행보를 보니까 이대수 수비 코치는 수비 코치 이전에 네. 2군 감독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총책임을 맡는 2군 감독을 하다가 수비 코치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재계약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손시현 2군 감독이 이제 2군 감독 1군 코치로 올라왔네요. 네. 만약에 이제 내년에 또 만약에 성적이 또 올해처럼 그냥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코치들이 1년 1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뉴스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 이동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 그나마. 그렇지 못하고 공백이 생겨버리면 참 이제 난감하거든요, 코치들이.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 이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뭐 1군 메인 투수 코치를 맡았던 송신영 코치가 이제 1군 수석 코치로 복귀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또 2번이나 보직이 바뀐 건데, 수석 코치를 맡아온 조은우 코치는 또 이제 추후 보직이 결정될 예정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이 코치들마다 담당하는 그 업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1년 사이에 이 팀이 2번이나 바뀌는 약간 그런 정도의 업무 변화일 것 같은데, 코칭 스태프들은 이렇게 보직들이 되게 자주 바뀌더라고요. 코칭 스텝의 변화. 나는 이건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이승용 감독이 처음 팀을 맡을 때 송신영 수석 코치로 영입을 했죠. 그렇죠. 네. 중간에 투수 코치를 또 했죠. 다시 또 이제 수석 코치를 했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제 뭐 도상 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나는 제 생각을 말하면 이거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프런트가 그냥 하라는 대로 코칭 스태프들은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곧 있으면 뭐 내려가, 그럼 내 하고 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그렇고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보직 이동해서 다른 보직, 그러니까 아예 내려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수석을 하다가 1군 메인 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동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치로서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이 또 이제 코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연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뭐 그냥 해설위원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은 또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업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코칭 스태프 대우가 참 이렇게 좀 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대부분 이제 코치들의 연령대를 감안하면은 대부분 다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다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나이대인데 그렇게 되면은 코치만 이동,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코치 본인만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본인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걸 묵묵히 참고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치들도 사람인지라 이 향수병에 젖습니다. 진짜. 아, 그렇죠. 가족 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딱 그날 하루만 딱 기다려. 근데 또 그런데 또 쉬는 날 휴식이라 선수가 또 어떤 훈련이나 이런 봐달라고 것도 해. 요청을 해. 이러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3년이나 뭐 5년이나 어느 정도의 그 계약 기간이 보장이 되면 사실 이사를 자주 하는 것도 사실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맞아.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걸 무릅쓰고서 해야 되는데 절대 하질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그 계약 통보가 나올지 맞아. 뭘 이게 움직임을 자기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미래가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지. 그러게요. 요즘에는 괜찮은 코치들 섭외하려고 2년 계약 오퍼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맥콜러버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2년이 사실은 일반 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뭐 계약직 2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2년 그러니까 최근에는 2년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경우들 제법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들 그 직장 생활 한다든지 일을 사회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이게 결코 긴 뭐 안정적인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다니 2년 계약하고 성적 안 나오면 자를 수가 없어서 재활군 2군에 또 처박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진짜 야구 코치들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밖에도 송신영 수석 코치와 경원호 투수 코치, 손시훈 수비 코치에 이어서 세리자오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가 됐고요. 이승호 불펜 코치, 강병식, 오준혁 타격 코치, 조동화, 윤재국 작전 주루 코치는 보직 변경 없이 이제 다음 시즌에도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SSG가 어쨌든 또 칼을 빼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승용 감독의 2년 차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는 초보 감독이어서라는 이제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야구를 좀 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갈팡질팡하지 말고. 올해는 아마 많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감독을 하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야구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아직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그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는 시험 무대까지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기간은 제가 볼 땐 시범 경기 단 몇 경기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시범 경기를 자기 야구를 펼칩니까? 오롯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맞아.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144경기가. 근데 네. 이제 핑계를 더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이승용 그러니까 그 감독 그 약간 그 닉네임 빼서 얘기를 하면 이승용 감독의 이제 야구를 이제 펼쳐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뒤에서 얼마나 그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코칭 스텝을 잘 꾸리느냐, 맞아요. 그걸 만드느냐 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으니까 내년 그러게. 이제 보여주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지은님 이제 댓글 읽어드리고 오프닝 마감하겠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성과가 없는 코칭 스태프를 계속 데려가기도 힘들고 성적이 달려있는 상황에 참 딜레마네요. 저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위에 최근호님께서 수도권 팀들은 그래도 코치나는 겪지 않습니다. 남부지방 내 팀들은 코치 구하기도 힘들어요. 코치들도 수도권 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은퇴할 때 코치 연수 나중에 뭐 이제 취업 보장 이런 것까지 이제 옵션을 넣어가지고 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또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운동선수들이 은퇴하고 예능 유튜브 많이 하는 듯, 뭐 해설, 방송 해설이 최고인 듯, 뭐 소브로나님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하여튼 참 코치진들도 이 박봉에다가 뭐 이렇게 계약 기간도 또 정해져 있지 않고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 방송 해설자들도 그렇고 외부에 나가 있는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뚱보 야구단이라는 그 야구단 제가 중계하러 갔을 때 유희관 이제 지금 해설위원이죠. 유희관 해설위원도 있어가지고 이제 준석이하고 다 같이 뭐 식사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돌아가고 싶어요. 현장으로. 그쵸. 평생을 배운 야구를 했는데 당연히 가서 땀 흘리고 싶고 운동장에서 유니폼 입고서 운동장에 딱 스파이크 신고 딱 밟고 있을 때 땅을 그때 기분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한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그러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기까지의 좀 그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또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